다음의 만남. 심리적인 수준에서 볼 때 환자가 관계하는 현실은 분석가라는 또 다른 사람의 내적 세계이다. 분석가가 환자의 자리, 여기에서 제가 많이 줄였는데요. 결국 분석가는 또 다른 사람의 내적 세계이고 또 그 내적 세계는 또 다른 사람의 또 외적 또 상황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랬으면 확 줄여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분석가가 환자의 자료와 환자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을 때 분석가는 차분히 반응해야 한다. 분석가가 차분히 성찰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려면 상당한 정서적 탄력성과,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resilience, emotional resilience 같아요. 정서적 탄력성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해석대 반응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석을 할 때 환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분석가의 반응도 고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단지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분열에 기초한 좋은 인물에 순응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우울적 자료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한다. 여기 이 말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우선 해석대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으로 대응할 것이냐, 리스판스 할 거냐, 직접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 또 한쪽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냐, 해석이냐 하는 쪽에 어떤 이런 견해의 차이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입장 자체가 다 환자를 돕는 기법의 차이라고 보여요. 양쪽에 다 접근이 가능한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해석을 하더라도 분석가의 반응도 고려하든 분석가의 역전위를 고려하라는 얘기. 분석가의 역전위 속에는 뭐예요? 환자의 전이도 포함되는 거죠. 분석가의 역전위는 환자의 전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분석가가 자기가 느끼는 정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들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지적인 해석을 가지고는 환자를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적인 것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환자가 일정한 자료들을 제공하지만 세션 중에 환자의 정서가 함께 고려되지 않은 어떤 그 내용만을 해석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의 마음 상태가 지금 앵사이티, 불안이 심한 상태인지 우울한 상태인지 아니면 환자가 지금 매닉한 상태인지 그 정서에 따라서 그 머티리얼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떨 때 슬픈 사람이 같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기쁜 사람이 같은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정서하고 결합하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미닝풀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인간적이 돼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분석가가 빠지기 쉬운 것들이 우리가 좋은 대상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보통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에 오면 이상적인 대상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갖지 못한 대상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이상적인 대상을 그냥 좋은 대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good하고 all bad라는 이런 개념이죠. 모든 것이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은 클라인 이론에 의하면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패러다임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거기서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의 대상은 나를 만족시켜 주기도 하지만 또 나를 실망시키는 대상을 인정하는 게 디프레시브 포지션이죠. 그래서 분석가는 환자 입장에서는 올곧 어떤 대상을 원할지 모르지만 실제 분석가는 올굿이만이 아니고 good and bad인 아브젝트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 세션에서도 보통 치료의 틀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치료 세션의 시간이 45분 중 45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너무 늦게 오는 경우에는 늦게 왔으니까 뒤에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20분 늦게 시작했어도 25분 남아있으면 25분만 하고 세션을 끝내야 되는 이런 치료의 틀들. 어떤 경우엔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는 한두 번 바꿀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한 달에 몇 번씩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자기만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해달라고 하는 올굿 대상이 되달라고 하는 치료자의 암시일 가능성도 있죠.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상, 자기 마음대로 다 컨트롤되는 어떤 대상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분에게 올굿인 대상이 돼주는 것 자체가 이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 실망을 우리가 일정한 부분에서는 나쁜 대상이 돼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everything is, 뭐든 다 들어준다는 것만 가지고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우울적 자리로부터의 그런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로 가버려서,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낭만적인 자리는 아니죠. 자기의 죄책감이 있는 곳이 우울적 자리죠. 판타지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하고 어떤 경우에는 환상 속에서 살해했던 그런 여러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기가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좋은 대상이 있는데 좋은 대상을 자기가 공격했어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인 줄만 알았는데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한 대상이니까 결국은 자기는 좋은 대상을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이런 자책감이 생긴다는, 그래서 길티 필링이 생긴다는, 그래서 우울적 자리라는 개념인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들이 자란다는, 이게 리얼리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이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대로 나하고 다른 사람이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를 잘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방해한다는 얘기죠. 너무 우리가 항상 좋은 대상으로 남아있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인간적이 된다는 게 상대방에게 꼭 특히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례 이해심하는 남자. 브레마픽의 환자 A씨는 미국에서 정신분석을 받은 후에 런던에 왔다. 그가 교통사고 후 분석 시간에 왔는데, 교통사고 후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게 나와요.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 분석 덕분에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운전자에게 몹시 화가 났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호전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자제력을 유지했고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소위 이해심 많은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픔을 견디는 고통을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그는 무의식적으로 끝까지 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으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작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환자는 자신의 대상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분석가와 무의식적으로 가혹하게 고소해야 할 사람으로 분열시켰다.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의 대상 관계는 all good인 대상과 all bad인 대상으로 지금 나뉘어 있다는 얘기예요. 스플릿이 일어나서 어쩌면 그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도 꼭 나쁜 사람만 아닌데 이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려. 이런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되고, 또 한쪽에 좋은 대상은 내가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죠. all good, all bad가 일어난다. 이 분열이. 그래서 현실 대상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현실 대상은 항상 good and bad인데 all bad인 대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 어떤 소송에 나서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이 감정 처리를 못해서 서로 패가망신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들 많이 있겠죠. 고소, 고발 뭐 이런 케이스들, 저 인간하고 내가 소송하다가 집안이 망해도 너를 내가 그대로 둘 수는 없어.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 환자는 자신의 대상을 이해하고 어떤 충격을 느꼈다. 환자는 일종의 투사를 했다. 그러나 그가 투사한 것은 그가 받은 충격이 아니라 그의 외로움이었다. 그리고 분석가는 환자가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냈을 때 그녀 자신 분석가의 모성적 감정과 동정심을 자극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아들이 절망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자신의 내부에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환자의 외로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반응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좋은 어머니의 이미지는 그녀 자신의 모성적 감정과 융합되었다. 공감해주는 모성적 대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분석가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레먼 픽은 자신의 반응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가는 환자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자신의 내적 어머니의 특정한 측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 측면을 분석가 안에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부분은 참 이건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할 뿐이야. 그렇죠. 예. 브레먼 픽은 자신의 우울감, 즉 자신이 환자의 어머니보다 더 좋은 어머니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유능함이라고 암시했던 그의 이전 분석가보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요구했던 환자의 내적 어머니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에 주목했다. 그 자신의 우울감을 인지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가는 환자와 함께 하나의 상호작용 패턴을 형성했다. 그것은 환자의 기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었고, 어떤 점에서는 분석가 자신의 기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환자의 기대를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분열 기제에서 유래하는 그런 기대들은 반복되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한다. 브레먼 픽은 여기서 그녀가 반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동정심을 갖고 들어주길 바라는 그의 갈망에 반응하는 경우 그들은 그러한 분열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브레먼 픽은 여기서 그녀가 반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동정심을 갖고 들어주길 바라는 그의 갈망에 반응하는 경우 그들은 그의 분열 패턴을, 이게 두 번 나오네요. 분열 패턴을 주장한다. 이러한 뿌리 깊은 재해는 습관적인 전이 패턴임에 틀림없으며 환자는 자신이 투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가의 올바른 과제는 해석 안에서 이런 반응을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다루고 그것을 사고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85년도 브랜만 피의 책 페이지 41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것은 분석가가 환자처럼 자신의 감정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하이만의 권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1960년도 하이만이 쓴 책 152페이지에 있는 말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여기에서는 어떤 클라이언 중심의 이론들이니까 여기서는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해석이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가 이 해석을 지금 아마 발제자가 들어도 이 해석이 어때요? 쉽게 납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해석을 내담자에게 했을 때 내담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느냐가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느 인사이트가 있으면 우리가 나을 거라는 희망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인사이트가 지금 이 사람에게 그 인사이트를 주어서 이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어느 정도의 정서 상태에 있고 어느 정도의 이고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죠. 반복 패턴에서 빠져나오는데 아주 멋진 해석을 몇 번 해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또 있고 아프다고 그래 뉴로시스 환자, 그래 사이코뉴라틱한 환자, 신경증적 레벨의 환자는 되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프리에더퍼라는 지점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 이고 스트렝스가 취약한 사람에게는 이런 해석적인 접근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공격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클라이언트들도 그냥 과거처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환자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머티리얼들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감안해서 해석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본인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해석을 motivational interpret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래서 성숙을 위한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인사이트 자체가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다면 자기 나름대로 상담자가 많은 통찰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 통찰이 설사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내담자의 정서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때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아주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은 그러니까 이 기법 자체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내용이든 정서적인 것도 해석을 잘 사용함으로써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트레이닝도 충분히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또 현대정신분석은 현대정신분석 나름대로 해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이고 스트렝스가 길러진 이후에야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하더라 하는 얘기. 그런 관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이 접근 방법이 다르면 둘 다 워킹 안 하는 게 아니고 멜라니 클라인의 라인에서 훈련된 분들은 그쪽의 기법에 익숙해요. 현대정신분석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현대정신분석의 기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쪽의 기법을 쉽게 흉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하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그쪽 상대방이 가진 좋은 것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려고 서로 애를 쓰는 과정은 필요하겠죠.